영상에 앞서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화성시 부동산 정보공유방을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공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 장세명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생길 3기 신도시와 기타 공공택지지구가 화성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목적은 2018년 서울 및 서울 일부 근교의 부동산 폭등에 따라서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계획하고 발표한 신도시입니다. 2018년 9월 21일 주택 공급 대책에서 언급된 신도시 계획이고요. 9.21 대책이라고 하죠. 2018년 12월 정부에서 남양주시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을 3기 신도시로 발표했고, 2019년 5월 3기 신도시의 2차 대상지인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과천지구 지정을 완료했고요. 2021년 2월 광명 시흥 택지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인천 9월 2지구, 화성 봉담 3지구를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예정 물량은 20만 가구로 예측되며, 이 신도시의 우선 과제는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 개선 여부 등 교통망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꼽습니다. 이러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의 주 목적은 집값의 안정성입니다. 3기 신도시의 특징은 빠른 공급 효과를 노리고자 폐지된 사전청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를 하고 완전하게 환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일산, 운정, 검단 신도시 등 세 곳의 입주민연합회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시위, 그리고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의 아웃을 외치며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의 문제점을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결국은 수도권 내 다른 아파트와 함께 가격이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결국 현금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에 토지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올라가면 분양가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LH 투기 사건이 이 3기 신도시 중 광명 시흥 택지지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외 다양한 곳에서도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시장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죠. 뭉지법도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LH에서 투기한 걸 왜 기존 농업인과 일반인에게 전가시키냐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입니다만 그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 방식인 사전청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사전청약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본청약 1에서 2년 전에 청약하는 제도입니다. 단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 사전청약을 하고 주택사업 승인 및 착공 후 우리가 알던 일반 청약인 본청약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겠죠. 결론은 본청약 전에 사전으로 청약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 공급 과정은 2021년 4번의 사전청약, 그리고 2022년 또 4번의 사전청약, 2023년 12월까지 포함해서 3번의 사전청약이 있었습니다. 청약 사이트는 네이버에 뉴홈이라고 검색하시던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가장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분양가격이겠죠. 사전청약은 분양가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 금액은 정해지는 것이고요.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 금액을 토대로 건설사에서 본청약 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비와 공사비, 인건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사전청약 시 분양가와 본청약 시 분양가에 상당한 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3기 신도시와 기타 공공택지지구가 화성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의 대부분이 경기도 남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생기게 되면 보상을 받고 수용이든 환지든 혼합 방식이든 기존에 있던 주택, 공장, 창고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야겠죠. 하지만 경기 남부권 대부분 지역은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곳의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만약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곳이 있다고 해도 이미 토지 가격은 상당히 비싼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을 피하고 토지 가격이 저렴한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고, 내려오다 보면 화성시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착공을 하는데 우여곡절과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곳을 찾아
이전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한 화성시로 많이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예상해서인지 화성시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 계획을 세우고 24년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도 현재도 화성시의 대부분 기업체들은 화성시 위쪽에서 화성시로 많이 이전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화성시의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실례로 현재 시흥, 안산의 시와 반월공단 토지 가격은 평당 8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다리만 건너면 화성시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가격은 현재 시와 반월공단의 반값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수많은 기업들이 화성시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화성시는 100만 명이 넘은 상황에서 더 많은 수요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들을 하나하나 임장하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좋은 투자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를 분석하여 정보를 취한다면 분명히 도움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저는 많이 힘들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분석하여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것보다도 저를 위한 게 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 시대에서 정보는 돈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2023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부터는 화성시의 좋은 정보와 내용,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앞으로 좋은 정보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